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홍기찬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사트 시험을 여러분들이 왜 집중해서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올해 상반기 때 아마 사트 설립 이래 가장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이번 동영상 강연 구조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첨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사트 시험은요,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사트 시험을 봐야 할 이유를 좀 4가지로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삼성은 너무 많이 뽑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높고 낮음을 논하기에 앞서 한 시즌에 뭐 5,000명 정도의 1년에 거의 10,000명 가까운 대졸 공채를 흡수하는 기업이고요. CJ 같은 그룹이 1년에 한 1,500 정도 뽑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사트 시험을 좀 제끼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이거는 뭐 CJ 같은 그룹 6개를 발로 채버리는 행동이에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채용 규모가 절대적이니까요. 당연히 여러분들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많이 뽑는 이유가 있고, 이 다음에는 이게 가장 현실적인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사트 시험 보면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트가 떨어진 다음에 다른 기업 인적성도 봐야지 대기업에 입사를 하는 건데, 다른 기업은 서류 패스를 장담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사트 시험을 기회를 부여하는 유일한 기업은 삼성입니다. 그래서 삼성 베이스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출제 범위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사트에 대한 기본 역량을 키워 놓으시면 인적성 시험 자체의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 중에 나의 스펙이 좀 비루하다, 그런 분들일수록 삼성에 좀 올인하는 건 사실은 맞는 전략입니다. 굉장히 공평하거든요. 사트 시험 붙게 되면 그냥 하루짜리 면접이고, 거기서 패스하게 되면 삼성 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삼성 출신이지만, 저는 제가 회사 생활할 때 뭐 삼성에서는 여러분 또 선배님은 어느 학교 출신이세요? 뭐 이런 걸 물어보는 문화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여러분들 성과주의, 실력만으로 본인의 가치를 입증하는 곳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중에 내가 좀 스펙으로 좀 부족하다 이런 분들일수록 사트 시험에 집중해야 되는 건 맞는 전략입니다. 저는 삼성이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큰 경쟁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혈연, 학연, 지연 뭐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가열차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서 우선 수리 파트는요,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좀 어렵게 접근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구조화된 매트릭스를 통해서 방정식에 접근하는 내용을 설명하고요. 확률 통계가 사트 외에 다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기초가 좀 부족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해석도 조금 더 빨리 문제를 풀 수 있게 제가 방법론을 설명해 드리고요. 추리 파트에서는 수추리가 빠졌는데 이제 강연에 제가 좀 짤막하게 넣어놨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여러분들 혹시 또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다른 기업 인적성 대비할 때도 좀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출제된 도시가 추리 패턴도 제가 문제도 담았고, 그다음 언어 추리 문제들 또 다양하게 유형별로 전개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적 사고는 유형이 한 5가지, 6가지 도는데요. 각 유형별로 기출 기준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직무상식 파트는 아까 경영, 경제, 과학, IT, 그 다음 역사, 테마별 상식 정리, 이런 식으로 강연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열 분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올 상반기 과학 문제도 제법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과학, IT 상식까지 제가 버무려서 강연을 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문제가 사트에 예전에 출제가 됐던 문제인데요. 제가 이 문제를 드는 이유는 뭐냐면, 요즘은 대세가 융합형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경제 하나만 알고 있다고 해서 맞추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다음 요 강연 끝나고 나서 제가 테마별 상식 정리해서 뭐 그 내용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문제를 잠깐 보면, 자, 지금 윷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A 위치에서 윷을 3번 던져서 보기의 힌트를 보고 3번째에 걸쳐 나온 윷의 결과를 유추하여 최종 위치를 잡으시오. 뭐 이렇게 힌트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뭐 밑도 끝도 없이 뭐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힌트를 보면 첫 번째 힌트는 이겁니다. 영중이는 비록 주방 보조였지만 3년이 지난 지금 혼자서 파스타도 만들 줄 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유추해내야 되냐, 우선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냐, 이런 융합형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경제 경영에서 나올 수 있는 융합형 문제들을 간단히 제가 교재에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하고 같이 접근해 보면서 어떤 식으로 융합형 문제가 출제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알아야 되는지 간단히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낸드 플래시드 메모리, 자, 미국 인텔에서 개발한 플래시드 메모리 장치로 처리 속도가 빠르고 뭐 어떻게 나와있다. 자, 이거는 인텔에서 개발한 건 낸드 플래시드 메모리가 아니라 노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그러면 낸드 플래시드 메모리는 어디가 만들었다? 도시바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반도체라는 걸 제일 처음 만들었던 회사는 TI,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고요. 그 다음에 낸드를 제일 먼저 만들었던 회사는 도시바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실 뭐 이런 이 분야 1등, 메모리하고 낸드 플래시드 1등은 당연히 지금 삼성전자가 되죠. 그 다음에 SSD, 다음 문제를 봅시다.
다음 문제. 저는 왠지 좀 요번 좀 출제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예상이에요. 항상 사트는 그 당시 좀 나오는 뭐 영화라든가 뮤지컬 뭐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예전에 그 활이라는 영화가 나왔었어요. 그죠? 그 활을 만들었던 감독이 이번에 또 여러분들 영화가 지금 곧 개봉될 테고 이 방송 보고 계실 때는 아마 개봉이 돼 있을 테니까 좀 출제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동일한 감독이 명량이라는 영화를 지금 제작했고 곧 개봉을 하죠. 이순신이라는 우리나라의 그 위인을 두고 영화가 제작됐습니다. 그래서 고 임진왜란과 관련된 문제가 보이는데요. 문제를 봅시다. 자, 임진왜란 당시 A 지역의 피해가 적었던 이유를 알아보기 위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A 지역은 어디예요? 그 다음 문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저기 나열형 보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볼 때 이렇게 나열형으로 나와 있는 문제들은 정말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좀 맞히셨으면 좋겠어요. 보면 자, 한 신문사에서 신문을 발행하려고 한다. 뉴스의 범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계, 과학 뭐 되게 많아요. 그런데 조건들이 있어요. 자, 이런 조건들을 볼 때도 여러분들이 조금 센스 있게 보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건 지금 뭐냐면 요놈하고 요놈하고 싹 바뀐 거죠. 그쵸? 결국 순서상이 그냥 바뀐 거예요. 세모라는 건. 그쵸? 그러면 세모는 앞뒤가 바뀐 거니까 우리가 바로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건 순서의 문제인데요. 그러면 요 놈이 이제 세모를 거친 다음에 다른 놈이 될 거예요. 이건 순서를 바꿨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U, H, X, B가 뒤로 오겠죠. 그쵸?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상황까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모를 우리가 또 알고 있으니까 이쪽 거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바로 유추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바뀌겠어요? 이쪽으로 가니까 C, H, T, J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는 동그라미 연산을 우리가 유추를 해야 된단 말이죠. 동그라미를. 그러면 동그라미는 어떻게 되냐? 자, 이 놈이 이제 이 놈으로 바뀐 거예요. 여기는 동그라미는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아까 거는 순서의 문제였다고 하면 이번 파트는 그 자료 해석의 이번에 큰 트렌드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요. 굉장히 긴 지문, 그 다음에 그래프라든가 표를 연동시켜서 내는 문제가 많았다면 올 상반기는 오히려 좀 지문 자체의 길이는 좀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트렌드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을 접근을 할 때 단계를 좀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는데요. 첫 번째는요. 좀 재미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26번 봅시다. 자, 26번은 보면 이런 거죠. 주가가 나오고 있죠. 그쵸? 주가도 기업 입장에서는 삼성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시하는 정보니까 여러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면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주가가 나오는데요. 이건 S사고 이쪽은 L사예요. 그쵸? 그 다음에 단위는 뭐 1,000원 잡혀 있는데 뭐 단위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지금 각 연말, 그죠? 월 말이겠네요. 월 말마다 그 회사 주가의 종가를 적어놨어요. 그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다음 자료를 근거하여 추론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